13장 법인세에게 볼게요. 저 옆에 숫자 2가 적혀 있듯이 출제 빈도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버릴 사람 버리고요. 가져갈 사람은 가져가세요. 법인세의 기간 간 배분입니다. 자, 손익계산서. 법인세 회계 의인데요. 법인세법에서 수익은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인식하고 비용은 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인식하여 기업재무회계와 이익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계이익에 해당하는 법인세 비용을 회계이익에서 차감하여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일시적 차이는 유보와 마이너스 유보로 표현되고요. 영구적 차이는 단기에 적용하게 됩니다. 차기 이후에는 반영이 안 돼요. 자, 일시적 차이에는 회계상 순자산과 세무상 순자산의 차이를 말하게 되고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 중 미래 회계기간의 반대로 소멸하는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기간 간 배분의 의의를 볼게요. 이연법인세 회계는 일시적 차이에 대한 세금 효과를 인식하여 포괄손익계산서의 법인세 비용에서 그 효과를 가감하고 동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로 인식하는 회계를 말하고요. 이연결성금은 차기 이후에 법인세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차감할 일시적 차이와 동일한 세금 효과를 갖게 돼요. 따라서 이월결성금 등으로 인한 차기 이후의 법인세 감소분은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회계기간의 법인세 수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 계산식을 보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가산 항목, 차감 항목 나누게 됩니다. 일시적 차이에서 유보면 가산 항목이고 마이너스 유보면 차감 항목이겠죠. 영구적 차이에서는 기타 사유출 또는 기타는 가산 항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기타에서 차감 항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연법인세 자산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라면 부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월결성금이 있는데 이 이월결성금은 이연법인세 자산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연법인세에게는 일시적 차이에 대한 세금 효과를 인식해서 법인세 비용에 그 효과를 가감하고 동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로 인식한 회계를 말한다. 그러니까 각사소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로 인식했죠. 그리고 이월결성금은 차기 이후의 법인세를 감소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이월결성금은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월결성금 등으로 인한 차기 이후의 법인세 감소분은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회계기간의 법인세 수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과세표준 나오게 되고요. 거기 세율 곱하면 산출세액 나오고 세액공제하면 결정세액 나오고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차감하면 차감납부세액으로 최종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세액공제가 있다면 이것 또한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인식하냐? 차기 이후의 법인세를 감소시키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럼 이연법인세 자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볼게요. 자, 미래의 법인세를 차감할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미래기간에 경감될 법인세액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법인세를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미래의 법인세를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자산이 되고요. 미래의 법인세를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이연법인세 부채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연법인세 자산은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게 되고요.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다음의 경우에는 이연법인세 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인식하지 않아요. 그게 뭐가 있냐?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요.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 즉 세무상 결승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도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일 때요. 종속기업 그리고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공동약정 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일시적 차이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도까지만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 실현 가능성 검토했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평가 볼게요. 이연법인세의 장부금액은 매 보호기간 말에 검토하게 됩니다.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게 됩니다.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게 됩니다.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 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호기간 말에 재검토하고요. 미래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 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게 됩니다. 미래소득에 의해서 이연법인세 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 자산은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세전 이익을 기준으로 세무조정한 뒤에 추정하게 됩니다.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부채라고 했고요.
미래의 법인세를 차감하거나 미래의 법인세를 가산한다는 뜻입니다. 단기에 세법상 법인세 비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계 이익을 적용해서요. 법인세 비용을 인식한 후에 이연법인세 부채를 잡아주게 돼요. 유보 추인되는 회계연도에 이연법인세 부채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연법인세 부채 볼까요? 미래기간에 추가로 부담하게 될 법인세 금액을 말하고요. 원칙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해야 됩니다. 즉 이연법인세 부채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달리 그 실현 가능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전액 부채로 계상해야 돼요. 자산과의 차이점입니다. 다음의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부채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뭐가 있냐면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부채는 인식하지 않고요.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는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 자산도 같았죠? 자산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면 이연법인세 자산은 인식하지 않았고요.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였으면 이연법인세 자산은 인식하지 않았었습니다. 자, 이연법인세 부채에 이어서 부채의 세무 기준액은 장부금액에서 미래 회계기간에 당해 부채와 관련하여 세무상 공제될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수익을 미리 받은 경우 이로 인한 부채의 세무 기준액은 당해 장부금액에서 미래 회계기간에 과세되지 않을 수익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거예요. 단기에 취득하여 보유 중인 토지에 재평가 모형을 적용해서 토지의 장부금액이 세무 기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고요. 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효과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연법인세 부채의 발생 원인이 기타 포괄손익이면 법인세 효과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자본 항목이면 법인세 효과는 자본 항목으로 각각 인식하면 돼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단기에 취득해서 보유 중인 토지의 재평가 모형을 적용해서 토지의 장부 금액이 세무 기준액보다 높대요. 이럴 때 왜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겠어요? 미래 기간에 추가로 부담하게 될 법인세 금액이 생기니까요. 그렇죠? 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효과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고요. 자, 법인세의 기간간 배분에서 일반 사항 볼게요. 이연법인세 부채와 이연법인세 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기간 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 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 효과를 반영하게 됩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의 장부 금액은 관련된 일시적 차이의 금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세율이나 세법의 변경, 예상되는 자산의 회수 방식 변경, 이연법인세 자산의 회수 가능성 재검토로 인해서 변경될 수 있어요. 단기 및 과거 기간에 대한 단기 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게 되고요. 만일 과거 기간에 이미 납부한 금액이 그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했다면 그 초과 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적용할 세율에 대해서 볼게요. 법인세 효과에 적용할 세율은요. 보호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현재의 세율을 사용하고요. 과세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해서 측정하는 거예요. 누진세율이 적용될 때는 과세 대상 수익의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경우에는 일시적 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과세소득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세율을 사용해서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계 세율 아니고요. 평균 세율입니다. 결손금 등의 세금 효과 볼게요.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한 회계기간에 이를 자산으로 인식하게 되고요. 자, 결손금은 자산으로 인식한다고 했죠. 법인세의 환급 예정액은 단기 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하고 법인세 수익으로 하여 단기 손익 처리하게 됩니다. 자, 이에 반해서 법인세의 환급 예정액은 단기 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하고 법인세 수익으로 하여 단기 손익 처리합니다. 과거 회계기간의 단기 법인세에 대해서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 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게 되고요. 소급공제가 인정되더라도 환급받을 세액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결손금의 2월 공제가 허용됩니다. 이로 인한 법인세 효과를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하고 법인세 수익으로 하여 단기손익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2월 결손금을 차기 이후에 적용할 때 2월 결손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서 적용하게 되고요.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은 범위까지는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지 않는 겁니다.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게 됩니다. 2월 세액공제는요. 공제받지 못한 미공제 세액을 이월하고 이 2월 세액공제 금액을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 법인세 효과 재무상태표 공시 보겠습니다. BS상에 이연법인세 자산 비우동 잡히게 되고요. 이연법인세 부채와 단기법인세 부채 잡히게 되고 자본에 가감하는 효과도 인식됩니다. IS에서는 법인세 비용이 나오게 되고요.
자세히 보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단기법인세 자산과 단기법인세 부채를 상계에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속기업이 없는 단일 실체의 경우에는 상계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종속기업이 있는 연결 실체의 경우에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각각 법인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계의 요건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에요. 단일 실체는 상계 요건을 만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에서는 만족할 수 없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고요. 단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기업이 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와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를 모두 갖고 있어야만 상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상계 결제 권리, 순액 결제 의도, 즉 둘 중 하나만 갖고 있으면 상계할 수 없는 겁니다.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는 현재 가치로 할인하지 않습니다.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 포괄손익에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단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법인세 기간 간 배분 봤고요. 기간 간 배분은 손익계산서에 미친 영향이고 기간 내 배분은 재무상태표에 미친 영향이에요. 자, 법인세 기간 내 배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랑 같이 볼 거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